적을수록 좋다. 집안에는 항상 물건들이 넘쳐난다. 방에 놓인 것이라고는 침대와 의자, 테이블과 예쁜 램프, 레몬 조각을 띄운 물 한 잔이 전부라면 그것은 환상 속 세계이지 현실의 세계가 아니다. 잡지나 광고에 등장하는 집은 정말 근사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책과 옷, 잔뜩 모아둔 도자기들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도대체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처음 이사를 가서는 내가 살게 된 아파트를 인테리어 잡지에서 막 빠져나온 듯 근사하게 꾸미고 그 모습대로 유지할 자신이 있었다. 벽돌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벽이 세련된 느낌을 주었고 단단한 목재를 깔아놓은 마룻바닥은 고상해 보였으며 물론 가구들은 모두 적절한 곳에 놓여 있었고 책마저도 마치 예술작품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곧 내가 했던 말을 되삼키고 싶어졌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검소하던 내 아파트는 온갖 공예품과 작가의 서명이 담긴 책들, 길거리에서 찾아낸 물건은 물론 길에서 주워온 물건들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결국 몇 달 후 나는 온갖 물건으로 가득한 바닷속을 둥둥 떠다니게 되었다. 이제 혼돈을 정리할 때가 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던져 버릴지 어떻게 결정할까? 확실하고 분명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자. 우선 집에 쌓여있는 잡지와 카탈로그는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쓸모없는 우편물을 막기 위해 무차별적인 스팸 메일 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또 집에 있는 종이는 일체 치워버리자. 옷장 안에 들어있는 옷을 모두 한쪽으로 몰아두자.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 빈 옷걸이 30개를 건다. 무언가를 입고 난 후에는 정신없이 옷이 뒤엉켜 있는 쪽이 아닌 비어있는 옷걸이에 걸어둔다. 이런 과정을 매일 반복한다. 한 달 후 지금까지 입었던 옷이 무엇이며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남아있는 옷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한 달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옷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도록 한다. 찬장과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자.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해 본다. 상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음식물은 무엇인가? 밀폐 용기에 담아놓은 오래된 음식물을 깨끗하게 비운 후 빈 용기와 단지, 병과 상자는 재활용한다. 이렇게 버린 음식물은 무엇이며 앞으로 다시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이 충분한 음식물은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한다. 공짜는 공짜가 아니다. 번드르르하게 꾸며놓은 호텔에 투숙했을 때 자그마한 로션과 샴푸, 컨디셔너 병을 주머니에 넣은 적이 있는가? 회의에 참가했을 때 회의장 입구에서 나누어 주는 선물 가방을 꼭 챙기지 않았는가? 친척 결혼식에서 꽃장식을 챙기겠다며 누구건 가리지 않고 밀치며 달려가지 않았는가? 이런 공짜 물건들은 사실 절대 공짜가 아니다.
귀중한 생활 공간을 차지하니 말이다. 호텔에서 가져온 작은 병들은 욕실 캐비넷의 소중한 공간을 점령하고 선물 가방에는 기껏해야 제품 카탈로그나 별 필요 없는 이상한 샘플들이 들어있을 뿐이며 애써 챙긴 꽃장식은 며칠 만에 시들어버린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공짜 물건들은 모두 거절해버리자. 다음번 결혼식장에 갈 때에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다른 사람들이 꽃장식을 서로 손에 넣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여유 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필요 없는 잡동사니들을 집에서 다 치워버리는 순간 어머니가 그린 작은 유화, 오래된 꽃병, 재미난 분위기를 풍기는 고색 창연한 램프처럼 진정한 보물이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다. 지나치게 장식을 많이 한 방은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심리적으로 내리누르거나 압도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가장 확실한 메시지이다. 일단 집을 정리하고 난 다음 다시 직면하는 도전은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보관 용기나 상자, 각종 수납 도구들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납 도구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모아들이도록 유혹할 뿐이다. 대신 이런 잡동사니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평가하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잡동사니가 생겨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위가 필요한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면 새 가위를 하나 더 사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가위가 여러 개로 늘어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정말 단순하다. 물건을 늘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기르면 된다. 둘째, 일단 집에 들여놓은 물건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식료품점에서 사온 거대한 짐꾸러미, 한바탕 쇼핑잔치에서 사들인 노획물, 휴가지에서 사온 기념품,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더미. 하지만 정리되어 버려지는 것은 없다. 그러고 보면 물건들이 어떻게 쌓이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을 쌓아두는가가 문제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물건들을 집에 쌓아두면 왠지 성공한 듯하고 마음이 편하고 사랑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에 또 앞으로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들을 없애지 못하는가? 몇 년 전 받은 선물의 포장지와 빈 상자들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가?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모아두고 있는가? 집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잡동사니를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전략을 이용해보자. 환경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일회용 카메라는 추방해버리자.
대신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멋진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자.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은 인쇄해서 보면 된다. 생일 선물은 사절하면 어떨까? 전자메일로 초청장을 발송한 후 모두를 불러 신나게 즐기다가 마지막에 케이크와 샴페인으로 장식한다. 선물 대신 당신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나의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별로 쓸모없는 물건이 상당한 현금이 되거나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한다. 또 조금 이기적으로는 늘 꿈꾸던 해외여행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자선단체를 위해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전매 상점에 팔아버릴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매년 이런 방법을 적용해 집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 방법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확인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긴 시간이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소지품 정리가 주는 스트레스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사진이나 자질구레한 기념물을 발견하며 잃어버렸던 추억도 되살릴 수 있다. 대청소를 통해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집이 다시 호젓한 나만의 은신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집안 정리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철학을 잘 이해한다면 집을 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는 일도 없어질 것이며 모든 물건들은 항상 적재적소에 놓여져 있게 될 것이다. 적을수록 좋다.